돈이 필요한 분들이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힘들어서 알아보던 차에 광고 문자, 전화를 받아서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고요. 사기 방조 사건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종의 도구로 악용당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현금수거책이랑은 살짝 다른 게 일단 적용되는 사건 죄명이 사기 방조가 적용되고요.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 명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판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래야 대출 한도도 높이고 그 금리도 낮춘다. 대출이 절박하게 필요한 입장에서는 그 상대편에서 당연히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크게 의심하기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 사실은 피해자들 돈이 들어온 건데 그게 이제 거래 실적이라고 둔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일당은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인출해서 달라 또는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으로 입금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 금액이 직접 진행해본 사건으로 보면 대부분 4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안타깝지만 형사처벌과는 또 별도로 유죄로 처벌이 확정이 되면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걸게 되면 꼭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율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방조 사건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유형 중에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어떤 금융 거래 관행이라든가 대출 관행을 생각해 보면 왜 다른 곳에서는 대출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되고 그리고 거래 실적 만든다는 자체가 약간은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사건이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건이 연루됐다라고 한다면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 사건 역시 사건 발생 초기에 역시 사기 방조 사건도 보통은 계좌가 정지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계좌 정지된 직후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금을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건가 결국은 합의죠. 형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분들이 그 피해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인 경우면은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형사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등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 금액이 몇 천만 원 단위로 큰 경우에는 거의 민사소송이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또 소요되는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떤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가급적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민사소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